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회 글로비스벨 세계신예 선수권전 준결승전 보내드립니다. 홍성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우승까지는 단 2판 남았습니다. 한국의 양신이 준결승에 진출을 했는데요. 현재 한국과 중국 2명씩 남아있는데 그래도 신진서, 신민준이면 좀 가능성 높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네, 랭킹만 놓고 본다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지금 신진서 선수는 또 중국의 왕쩌진 그리고 신민준은 딩하오를 만나게 됐는데요. 객관적으로 모두 해볼 만한 상대들인 것 같습니다. 네, 모두 해볼만 하지만 한 네.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두 기사 모두 상대 전적이 좋지 않다는 것. 그게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요. 네. 신민준 선수는 얼마 전에 중국 갑조리그에서 패배를 했었고 신진서 선수는 2014년도에 2번 대국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모두 패배를 하면서 상대 전적은 좋지는 않아요. 좀 시간이 지났긴 했는데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하네요. 자, 오늘 이 신진서와 신민준의 결과로 한국 우승을 확정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진표 정리해드립니다. 제6회 글로비스벨 세계신예 선수권전 16강이 지났고요. 8강 토너먼트 한 판을 치렀습니다. 이제 준결승전 우승까지는 2판 남았습니다. 매수 30초가 주어지는 초속기 기전입니다. 신진서 선수와 신민준 선수는 지금까지 순탄하게 걸어온 것 같은데요. 그렇게 큰 실수가 나오진 않았어요. 네, 두 기사 모두 속기에 강한 기사인 만큼 생각보다는 쉽게 4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네, 만 20세 미만이 참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진서 선수는 내년까지 기회가 있고요. 올해 신민준 선수는 마지막입니다. 네, 한국은 3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었죠. 박상진 선수가 8강전에서는 좀 아쉽게 탈락을 했어요. 네, 사실 박상진 선수 이번 대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네. 아쉽게 8강전에서 탈락을 했어요. 네. 중국 2명과 한국 2명의 선수가 이제 남았는데 오늘 모두 오전 대구에 승리를 거둔다면 네. 한국끼리 결승전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신민준 대 딩하오 그리고 왕쩌진 대 신진서입니다. 자, 말씀해 주셨듯이 신진서 대 왕쩌진 상대 전적 2판이 있는데요. 2014년도 신진서 선수가 한창 어렸을 때 아니겠습니까? 네, 2014년도에는 신진서 선수가 성적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고 네. 15년도에 이제 한국 국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때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자, 입단 연도 2012년과 2013년도 왕쩌진 선수에게도 이번 글로비스벨은 마지막 대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가 선수 명단을 보니까요. 신진서 선수만 유일하게 매년 참가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우승 경력이 있으니까 좀 잔뼈가 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신진서 선수는 네. 뭐 거의 베테랑 기사라고 볼 정도로 성적이 좋기 때문에 네. 이 선수는 뭐 매번 참가하는 게 이상하지가 않죠. 자, 오늘도 신진서 선수 좀 초반을 좀 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출발은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초반만 잘 견딘다면 후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신진서 선수는 오늘은 또 어떤 대국을 보여줄까요? 어제는 중반부터 확실히 힘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초반 잘 풀어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6회 글로비스벨 준결승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진행 상황이 굉장히 빠릅니다. 매수 30초가 주어지는 기전이고요. 자, 그만큼 박진감 있고 또 속기 기전인 만큼 전투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판도가 시시각각 바뀔 수가 있겠는데요. 네, 중국 기사들은 지금 신진서 선수와 후반전에 전투가 벌어졌을 때 계속해서 좀 쉽게 전투에서 패배를 하면서 대국을 내줬었거든요. 네. 그것들을 아마 많이 경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어제도 신진서 선수가 좋지 않았던 분위기를 참 그런 곳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구나라는 대국을 보여줬습니다. 한 번의 분위기를 반전시켜주면서 그대로 승리를 따냈고요. 네, 이 선수는 확실히 좀 부분적인 전투나 판을 읽어가는 게 다른 기사와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가끔 받을 때가 있는데 어제 대국에서도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뭐 이제는 신진서 구단 세계적인 기사로 입지를 다져놨기 때문에 이번 글로비스배 좋은 성적을 기대해 봅니다. 네, 그래도 오늘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신진서 선수가 흑번보다는 100번이 좀 더 강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네. 오늘 출발이 100번이에요. 신진서 선수가 올해 23판을 치렀는데요. 어제까지 19승 4패입니다. 그 4패를 보니까요. 커제에게 2번, 박정환에게 1번, 또 한 번이 크라운 혜태 나연에게 1패를 안았던 건데요. 그 외에는 다 이겼거든요. 네, 이 선수가 정말 대단한 것은 초상위권 기사들 이외에는 네. 패점을 거의 앉지를 않아요. 네, 거의 지질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이 정도 안정감이 있어야 네, 국내 탑 랭커에 오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보면 오늘 객관적으로 왕저진보다는 확실히 앞서 있으니까 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갑조 리그를 포함해서 글로비스배 3승을 추가했으니까요. 9연승 달리고 있는 신진서 선수입니다. 그래도 절박하면 또 중국 선수들도 못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워낙 선발전도 좀 촘촘하게 있어서 뚫기가 어려울 것이고 사람이 많으니까 내년에 또 출전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중국 기사들은 매번 대회를 한번 출전하려면은 네. 고비가 많습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 기사들도 박상진 선수가 이번에 선발전을 통과를 하는데 그것도 매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중국 기사들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왕쩌진 선수 같은 경우도 경력이 꽤 있는 선수인데 이번 글로비스배가 첫 출전입니다. 대부분 중국 기사들은 해가 바뀔 때마다 선수 명단도 바뀌곤 하는데요. 뭐 한국 선수들은 지금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한 5명 정도. 신진서, 신민준, 이동훈, 변상일, 나현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매번 선수가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선수층이 두껍다는 얘긴데요. 세대 네. 교체가 빠르고 선수층이 두꺼운 만큼 자국 내에서 경쟁이 아무래도 치열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회를 한번 나오기가 네. 뭐 웬만한 대회 예선 뚫는 것만큼 어렵죠. 자, 우상기 3-3 침투는 간명하게 처리가 됐고요. 좌하는 조금 재미있는 게 베개 협공이 없는데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좌 쪽은 네. 흙이 양걸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3-3을 들어가는 것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이 진행이 좋은 것은 일단 부분적으로는 흙이 귀 쪽에 실리를 먼저 차지를 하고 줄 수 있는 만큼 실리로는 확실히 앞서 나갈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나중에 백 모양이 커졌을 때는 이 두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어요. 자, 하나 늘어두면서 당장 제압당하는 건 막았습니다.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백은 다가서면서 지켰고요. 막아둡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네. 처음에 또 한 칸을 뛸지 여기서 날일자를 둘지 약간 고민이 되는 장면이긴 한데요. 날일자를 둔다면은 백은 네, 이쪽 날일자나 아니면은 이런 곳을 하나 붙이고 입구자로 두는 것도 있습니다. 못 나가나요? 네, 흙이 당장 바깥쪽으로 탈출하기는 쉽진 않아요. 이쪽을 찝더라도 젖히면은 단수 치고 나가는 것이 지금 이돌로 인해서 막히죠. 네.
좌가 당장 잡히는 건 아닌데요. 세 점을 그냥 움직이면 안 될까요? 아, 이 세 점이요? 네. 이 세 점을 움직일 수는 있는데 여기를 막히는 게 선수기 때문에 흑은 웬만해서는 이 좌 쪽을 받는 게 좋아요. 네, 세 점을 버리더라도 좌 네. 쪽이 더 큽니다. 넓게 씌워갑니다. 지금의 쉬어가는 수는 저는 이 형태에서는 처음 보는데요. 좀 길을 열어주는 느낌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흙이 네. 입구자를 둔다면 바깥쪽으로 나오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여전히 바깥쪽을 백이 계속 막아가기에는 백의 약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흙이 이제는 세 점을 살리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흙이 살려 나오면 백은 바빠지지 않을까요? 네, 지금 흙이 입구자가 아니라 날일자로 나왔는데 네. 여기를 붙이는 수가 지금은 있기는 하거든요. 붙이면은 그대로 뚫고 가는군요. 네, 당장 끊어가더라도 이 흑돌이 자체 내에서 사는 건 어렵고 거의 잡히는 형태가 되는데 늘어서 최대한 좀 활용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잡는 것이 조금 더 모양이 좋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붙여서 잡는 게 좀 더 깔끔한 의미는 있겠네요. 찌르고 단수를 치고 이렇게 버려지면은 네. 이 세 점은 깔끔하게 잡는데 흙이 씌워서 계속해서 하변 쪽을 줄 수도 있고 지금은 흙도 손을 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 씌웠던 백이 패석이 되는 건데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그래도 세 점을 깔끔하게 잡는다면 백의 입장에서 충분히 둘 수가 있죠. 이 한 점이 오로지 패석이 된 게 아니라 나중에 이런 식으로 두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백도 한 점을 좀 다치게 하면서 세 점을 깔끔하게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백이 잡기는 했지만 흙이 사실 기회를 준 거니까요. 흙은 이렇게 잡히더라도 만족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흑도 날일자로 나가면서 세 점을 버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을 텐데 네. 저는 이렇게 입구자로 붙이는 것만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붙이는 게 좀 더 깔끔한 것 같네요. 네, 이제는 흑도 하변 쪽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백도 당장 이쪽 부근을 둘 수도 있지만 상변 쪽을 두는 것도 괜찮아요. 조금 더 실리를 챙겨가자는 건가요? 네, 그곳을 붙였다는 것은 당장 끊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아래쪽으로 젖히고 흙이 젖힐 때 이 선을 젖히면서 파고 들겠다는 뜻이네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을 네. 단수치고 있는 것도 아, 가능합니다.
흙이 빠져나가기 만만치 않네요. 네, 흙이 바깥쪽으로 나가려면 네. 여기를 밀어야 되는데 한 칸을 뛰면은 이거는 흙이 살더라도 이상하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백이 젖혔을 때 흙은 같이 젖히지 못하고 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일단 하나 더 밀어둘 테고요. 네, 이제는 흙이 하변 쪽이 두터워진 만큼 백도 상변보다는 우변 쪽을 신경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변을 만약에 백이 두면은 흙도 이런 데를 씌워가면서 최대한 모양을 키울 거거든요. 우변은 한번 올라섰으니까요. 다시 눌리더라도 그렇게 아파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상변은 흙의 차지가 됐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들어가는 것도 네. 네, 괜찮죠. 붙이면은 끼워서 단수 치고 늘었을 때 이곳을 끊어서 축으로 모는 것도 백이 축이 좋고 있는 것 또한 이쪽에 축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백이 당장 들어가는 것도 지금은 강력하고요. 좀 간명하게 둔다면 이곳을 한 칸을 뛰고 흙이 받을 때 우변 쪽을 벌리는 것도 네, 벌린다든지 아니면 이 하변 쪽 한 칸 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네. 네, 실리로 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백의 입장에서 이 자리를 두려면은 상변 쪽을 좀 견제를 해두고 두는 편을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흙도 아마 계속해서 상변 쪽을 키워가는 쪽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한 번 받았다는 건 다 지켜두겠다는 뜻인데요. 그쪽을 당장 막는 거는 네, 늘면 이어두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교환이 되면은 백의 입장에서 손해는 일단 없고요. 네, 집으로는 득을 봤어요. 네. 백이 한 칸으로 머리를 내밀면서 보이는 흙의 약점들이 좀 신경 쓰였나 봅니다. 네, 이 선수 정말 두텁게 둡니다. 상변이 아주 급한 게 아닌 거라면 지금 우변을 참 가고 싶은 자리로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은 흑도 기세로 이 우변 네. 쪽을 선택을 하고 싶어요. 여기에 약점은 백이 당장 노리기에는 네. 흑이 찌르고 끊는다면은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젖히는 순간 이 5점이 먼저 잡히죠. 수가 안 늘어요. 네, 젖히더라도 예. 단수 치고 막는다면은 백이 두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흙이 돌이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 우변을 벌리는 게 너무 크거든요. 네.
네, 역시 서로의 세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흑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럼 상변 쪽으로 눈을 돌려봐야겠네요. 네, 이제는 백도 이 상변 쪽을 둬야겠죠. 예. 흑이 받지 않은 만큼 이 상변 쪽을 흑에게 뺏긴다면은 백이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백은 아마 상변 쪽을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전에 뭔가 이쪽 부근에 활용을 할 수가 있으면 좋아요. 음. 그 수는 글쎄 흑이 이쪽을 붙인다면은 그때 이런 쪽을 들어가면서 이 교환 자체가 이 전투가 벌어졌을 때 좀 득이 될 거라 이런 음.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흑도 지금은 아마 뒤쪽에서 받지 않을까요? 어차피 백이 이 한 점을 당장 제압이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흑은 일단 이곳의 약점을 지키고 나중에 여기서 전투를 벌이는 것이 지금은 좋습니다. 네, 우변에 101점이 없었을 때에도 원래 있었던 침투 수단이었는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백이 네.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것은 여기를 끼우는 건 지금 축 괜찮을까요? 네, 일단 축이 성립이 안 되죠. 네. 우변 그렇다면은 흑으로 인해 축이 안 됩니다. 네, 여기를 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백이 일단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는 만큼 이 세 점 쪽에 강력한 수단이 없다면은 백도 좀 부담이 되는데요. 음. 그렇다고 느는 건 너무 나약한 건가요? 네, 지금은 이쪽을 네. 느는 것보다는 아마 이쪽 부근에 침입을 하면서 네. 이돌로 인해서 나중에 이런 데가 선수기 때문에 흑이 백도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의미로 둬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움직이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도 최대한 활용을 하죠. 거기를 막는 수는 일견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이 백이 밀어 올리면 계속해서 흑이 상변 쪽에 이 세 점이 아니라 이곳에 응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보다는 막아서 두는 게 좀 더 깔끔하지 않았나요? 계속해서 지금 상변은 젖히고 나가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백이 올라섰을 때 흑의 다음 수가 백마가 둔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백이 입구자의 위치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요즘엔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 네. 수가 많이 두어지고요. 네. 그리고 이 교환이 없을 때 이곳에 백돌이 없다면 나중에 침입수단으로 이 수가 가끔씩은 등장을 해요. 그렇습니다. 전에는 침투를 하면 무조건 나를자 걸치듯이 들어갔는데요. 요즘에는 그렇게 딱 붙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흑이 다가왔는데요. 역시 건드리는 건 세 점에 오히려 좋지 못하고 보고 벌리기만 했습니다. 네, 지금은 백도 이곳을 젖히는 교환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젖히고 호구를 친다든지 이쪽에 교환을 할 수도 있고 당장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이쪽을 붙이는 거예요. 젖히면은 자연스럽게 늘면서
이 흑도를 계속해서 압박을 한다면은 이곳이 언제든지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네. 흑이 안에서 사는 것은 불만이에요. 계속해서 응수가 필요합니다. 여유 있는데요. 아, 오히려 그 자리는 뺏깁니다. 네, 백도 그냥 느는 것은 사실 잘 생각이 안 났었는데 네. 네, 이거는 흑도 젖혀이으면서 리듬이 좀 생겼어요. 막고 있는 것은 막아서 이곳을 막는 순간 이 흑돌이 공격당할 돌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백은 여기를 밀어서 좀 더 흑돌을 압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백이 이 흑돌을 공격하기에는 이 백돌도 약해서 심하게 공격할 수는 없고요. 이제 같이 나가는 형태가 될 텐데 이런 흐름이라면 흑도 둘만한데요. 네, 일단은 흑이 못 살아 있으니까요. 끊어둡니다. 당장의 안형보다는 중앙 쪽에 더 힘을 실어줍니다. 네, 확실히 백이 이곳을 그냥 넣은 거는 아쉽습니다. 뭔가 좀 더 좋은 수가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흑도 좀 다음 수가 쉽게 쉽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흑도 반발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두죠? 여기를 그냥 끊어서요. 아, 손을 뺀다는 얘기군요. 네, 두 점 쪽을 끊는 것이 일단 집으로도 크고 여긴 단수 치더라도 붙이면은 흑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백이 둔다면은 아마 이쪽을 잇는다는 얘기가 될 텐데 여전히 여기를 붙이는 맛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 두 점 쪽을 끊어 잡는 게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활용은 됐는데요. 결국 이어둬야 되겠네요. 지금 거기를 막았다는 것은 신진서 선수는 상변 두 점 별로 미련이 없네요. 네, 늘고 네. 흙이 젖히고 찌르고 네. 있는다면 찌를 아, 당장? 네, 당장 네. 끊고 있는 게 좀 더 좋네요. 여기를 이렇게 잡는 것은 끊는 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늘었을 때 여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이어야 될 것 같고요. 흙이 밀고 젖히면 젖히지도 못하는데요. 네, 그때 손을 빼고 이곳을 음, 이어서 나가면은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에 교환을 해두고요. 네. 늘고 나서 흙이 잡을 때 이쪽을 깔끔하게 틀어 막는 네, 아, 이런 진행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미끄러져 갑니다. 백이 눌러가면서 두터워지긴 했는데요. 좌상귀는 뺏겼으니까 실리로 좀 손해 봤다고 봐야겠죠. 네, 백이 상변 쪽에서는 예. 집으로는 전혀 득본 게 없고요. 네. 단순하게 백이 얻은 것은 이 흑돌이 미생이기 때문에 이 돌을 몰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우하 쪽 흙 모양을 네. 좀 견제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받을 것인지 물어보는 장면이었는데요. 네, 지금 여기를 백이 있고 흙이 바깥쪽으로 한 칸 뛰는 흐름이 된다면은 이거는 백도 좀 부담이거든요. 동행하면 흙도 좀 부담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일방적으로 백이 공격하는 모양이 아니죠. 네, 백이 이 흑돌을 네. 씌워가면서 확실하게 몰아갈 수만 있으면 이 진행도 괜찮은데요. 네. 만약에 타협이라면 흙이 한 칸을 뛰고 중앙 쪽을 진출하는 게 타협입니다. 백이 어차피 여기를 나와서 끊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붙여야 되는데 늘고 끊어두고 막는다면은 근데 당장은 흙이 좀 부담이네요. 그렇다면은 흙도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두고 이 우변 쪽을 깔끔하게 막아가면서 집으로 최대한 버텨야 되겠어요. 백이 상변부터 막으면 안 될까요? 이곳이요. 네. 이곳을 막는 것도 있네요. 흙이 찌르고 못 끊겠죠. 흙이 끊으면은 백이 수를 조여서 당장 이 바깥쪽만 괜찮으면은 백은 되거든요. 네. 상변의 수상전은 백이 유리합니다만 약점 당장 문제만 없으면 됩니다. 네, 근데 당장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은 것이 흙이 단수치고 네. 여기까지는 선수인데 이 두 점이 제압이 안 되기 때문에 백이 당장 막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신지서 선수가 당장의 실리보다는 두터움, 주도권을 쟁취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변 과연 어떤 처리가 될까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제6회 글로비스배 준결승입니다. 한중전 두 판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신진서 대 왕쩌진, 그리고 신민준 대 딩하오의 대진입니다. 네, 중앙을 틀어 막았습니다. 흙이 찌르고 못 끊으면 막히는 것이다 선수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꽤 두터워졌어요. 네, 그렇죠. 이쪽 상변만 놓고 본다면 백이 확실히 두터워졌고요. 네. 흙이 찌르고 끊는 것은 당장 안 되니까 유일한 반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곳을 찔러두고 막아서 이곳에서 이득을 본 다음에 이 흑돌을 살리는 쪽으로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하거든요. 안에서 안형이 잘 안 나온다는 건가요? 네, 안에서 살기는 쉽진 네. 않고요. 바깥쪽으로 탈출해야 되는데 여기에 백기 너무 두텁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우상을 움직여야겠네요. 흑은 한 칸을 뛰는 게 네. 무난하고요. 백은 이어두고 네, 우변 쪽을 눌러가면서 자연스럽게 공격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어, 조금 좀 위험하다고 했던 그 그림으로 갑니다. 네, 이거는 예.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는 얘긴데요. 정말 이번 글로비스 밴은 좀 극단적으로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제는 백도 여기가 돌파가 된 이상에는 이 흑도를 심하게 공격을 못 한다면은 실리로 손해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백도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외길 수순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네, 흑이 단순하게 네. 느는 것은 백이 계속해서 밀어간 다음에 장문을 씌우면은 흑이 바깥쪽으로 탈출이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흑도 띄우고 있는 건 선수가 될까요? 네, 여기까지는 예. 교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안에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합니다. 네. 만약에 흑이 이쪽을 찌르고 젖혀서 여기를 단수치고 여기까지가 교환이 된다면 사는데 지금 여길 두는 것은 끊어서 그렇죠. 네, 귀를 살려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렇다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 단수를 못 치고 호구를 쳐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단수를 치면은 이 안에서 깔끔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일단 여기를 두는 게 아, 네, 부분적으로는 모양인데 네. 백도 젖히고 밀어간다면 네, 부분적으로는 흑이 살지 못합니다. 그렇네요. 여기 패를 해서 네. 이런 식으로 패로 버틸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것도 좀 나중 얘기예요. 그러니까 흑이 여기를 두고 백이 찌르고 파워를 했을 때 흑도 2패를 해야 합니다. 상변 받기 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합니다. 네, 지금 흑의 생각은 상변을 버리더라도 여기서 이득을 많이 보면은 그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네, 상변을 포기했어요. 좌상귀 102점이 많이 약화가 됐고요. 네, 백도 이곳을 하나 밀고 흑도를 잡으면서 일단 이 백도를 깔끔하게 안정을 취한 다음에 네. 이곳 공격과 이 좌상 쪽 백도를 돌보는 이 두 가지를 맛보기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상변 잡혔던 백돌이 다시 살아나면서 오히려 집이 꽤 늘었습니다. 안팎으로 20집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네, 20집은 훨씬 네. 넘고요. 그리고 이 백돌에 안형이 걸려있기 때문에 네, 집으로만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겠고요. 일단 흑이 한가하게 우상을 타개하진 않을 텐데요. 좌상 102점 괜찮을까요? 네, 백이 잡고 네. 흑도 여기는 둬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곳을 붙여서
이 백돌이 쉽게 잡힐 돌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데 백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은 쉽게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교환하기 전에 이 귀 쪽에서 먼저 백이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이 자리를 두더라도 끊는 것은 단수가 선수고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고 막으면은 이 백돌은 살아요. 네. 여기를 네, 당장 붙여 가겠네요. 흑이 우상 6점을 포기할 순 없으니까요. 일단 기분을 먼저 냅니다. 네, 그쪽은 흑이 무조건 받아야죠. 네. 지금은 혹시 젖히고 귀까지 단수가 가능하다는 걸까요? 네, 지금은 흑도 이 교환을 한번 물어보고 싶기는 합니다. 일단 귀 살려두고 나서 중앙 열려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교환을 하고 나서 예.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을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요. 밀고 씌우면 뭐 상변 뿌리가 뽑혔으니까 안녕은 이제 말할 것이 없겠고 못 나가면 잡히는 거네요. 네,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아마 흑이 우상 쪽을 단수를 치면은 백도 지금 끊어서 결행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진 절대인데요. 과연 귀까지 단수를 칠 수 있을지. 흑이 지금 이 자리를 끄는 이상에는 단수를 치겠다는 얘기고 아, 네. 그렇게 된다면 살 떨리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백이 다 받아줄 순 없는 노릇이거든요. 못 네, 잡더라도 반발을 할 거고요. 단수 칠 때 백이 받는 순간 네. 흑이 호구를 치면은 이 안에서 완벽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고생을 안 했죠. 네, 이 자리를 두면은 네. 파울을 하더라도 막아서 이 한 점이 백이 잡혔기 때문에 흑돌이 깔끔하게 삽니다. 그러면은 백도 지금은 반발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 강심장인데요. 단수를 쳤습니다. 아, 약간 여지를 뒀어요. 네, 한 칸 뛰는 수는 재밌네요. 이제 끊으면 환원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같은 모양이 됐고요. 역시 살려 나오는데요. 네, 예. 흑이 나오는 걸로 여기를 받으면은 이제 흑도 이곳과 이곳의 모양, 네, 각 곳의 모양이 좋기 때문에 집으로 한번 버텨볼 수는 있는데 흑이 살려 나오는 순간 백도 무조건 잡으러 갈 거고요. 그러면은 거의 대마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칼은 뽑았습니다.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치기가 없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백이 부가 있는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백은 이쪽으로 씌워가는 것도 있고 나중에 이쪽을 돌파를 하자고 하면은 이곳에 듣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흑이 이런 자리를 두면은 계속해서 막는 게 불가능합니다. 네. 어쨌든 과감하게 씌워갔습니다. 네, 지금 백이 당장 씌워간 걸로 여기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좀 더 흑을 괴롭히는 수법이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일단은 바로 씌워가면서 이제는 완전 대마승부가 됐어요. 신진서 선수는 엊그제 딩하오 선수와의 대국에서도 이렇게 직접적인 공격으로 대마를 잡으면서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네. 오늘도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간다면은 대마를 잡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한눈에 봐도 위험해 보이는데요. 왕쩌진 선수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믿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이제는 흑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곳을 예. 끊고 붙이고 단수치고 나오면서 네, 뭔가 이 바깥쪽과 승부를 봐야 합니다. 네, 흑의 입장에서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곳에 돌이 온다면은 여기를 치받는 수가 있다는 게 그렇다면 백도 여기를 막은 수로는 여기를 늘어서 뒀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백은 응수하는 것 자체는 시간이 별로 안 들겠네요. 거의 흑의 수단들을 받고만 있습니다. 네, 그렇죠. 흑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바깥쪽에서 만약에 살자고 했을 때 손해를 많이 보면은 네. 백이 어느 정도 이득을 본 다음에 좌상을 살리는 쪽으로 둘 수도 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바깥쪽의 전투에서 무조건 살기만 하는 것은 좋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계속해서 버텨가면서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이 전투가 네. 제가 봤을 때는 수상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수상전이 될 만한 돌이 네, 이곳을 잇는다면은 예. 이 흑 세 점이 당장 잡히진 않아요. 씌우더라도 밀고 나와서 붙이는 것은 나오고 찌르는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흑이 이곳을 이었을 때 백도 입구자로 나오던지 한 칸으로 나오던지 네. 이런 식의 진행이 될 텐데 과연 수상전이 어떻게 될까요?
백도 이렇게 지금처럼 단수 치는 게 이 한 점을 잡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는 여기가 선수니까요. 우변은 문제가 없네요. 네, 우변 쪽은 네. 문제가 없는데 다른 문제는 이젠 중앙 쪽을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밀어가면서 흙은 맛보기로 보고 있는데요. 백도 입구자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우변이 시급합니다. 단수 치고 밀면은 젖히고 흙이 나갔을 때 이제는 뭔가 이 안에서 백도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백도 너무 떨리는데요. 신진서 선수가 좋은 수를 한번 찾아내줘야 될 것만 같은 상황인데요. 당장은 이 교환을 하더라도 우변은 별게 없나요? 네, 그렇죠. 이쪽은 네. 있더라도 미는 순간에 이렇게 돌파가 되기 때문에 네.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막는 것도 선수가 안 되죠. 지금 백은 여기를 입구자를 두고 네, 이곳에 선수 교환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수를 늘려가는 게 좋아요. 지금 상중앙의 흑대만은 대략 몇 수인가요? 5수는 넘겠죠? 네, 대략 한 6수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상변의 흑수가 7수 같네요. 백이 먼저 두더라도 확 줄일 수가 없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살펴봐야 되는 것은 흑이 둔다면 과연 수가 느는지 네. 그것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쪽을 잇는 순간에 수가 늘 것 같아요. 백이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네, 지금 9수죠. 네. 그렇다면은 흑이 둬서 2수가 늘었기 때문에 1수가 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끼우고 이게 두는 좀 더 것은 나을까요? 이렇게 둔다면 이건 수가 안 늘었어요. 네, 뭔가 수가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네. 네, 잘 안 보이죠? 흑은 그 한 수의 차이가 있을까 말까 하고요. 일단 중요한 건 백이 얼마나 수가 느느냐, 연결이 가능하느냐인데요. 네, 지금 신진서 선수가 확실히 네. 위기예요.
이거 젖힐 수 없나요? 네, 지금 이쪽을 젖히는 네. 것은 여기를 끊고 따내겠다. 네, 이런 뜻인데요. 있는 것은 젖혀서 끊더라도 이으면은 이 흑도를 당장 조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잡히죠. 네. 그렇다면 백도 이쪽을 입구자로 붙이고 막을 때 아, 이제는 가능합니다. 네, 지금 젖히는 게 네. 좋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두고 젖히고 이은 다음에 이 자리가 선수로 연결이 된다면은 내려가고요. 네, 계속해서 흑이 잡으러 갔을 때 수상전이 백이 가능할까요? 흑이 바로 못 조이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된다면 네. 백이 한 수 빠르네요. 흑이 당장 쪼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백이 먼저 조여 붙인다면은 이거는 백이 한 수 빨라요. 아, 좀 수순이 긴데요. 자, 일단 입구자가 선수가 확실히 되는지부터 봐야겠습니다. 흑이 젖혀갔고 당장 호구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으로 나갈 수 있나요? 네, 역시 흑은 우변 쪽을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고요. 중앙이 문제입니다. 네, 백이 네. 여기를 그냥 젖혔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지금요? 네, 이은수로는 젖히고 끊고 한 점을 잡을 때 이쪽을 이으면 흑이 끊는 것은 단수를 쳐서요. 이을 때 나가면 여기에 백이 한 수가 느는 순간에 아, 이러면 우변이 잡히는군요. 네, 흑이 먼저 잡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호구를 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바깥쪽으로 탈출이 가능합니까? 자, 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장 입구자로 나올 수는 없고요. 늘어서 나와야 하는데요. 중앙 4점도 약하니 봉쇄가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일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백이 탈출이 불가능해요. 이쪽을 한 칸을 띄워서 받으면 네. 단수를 치는 것은 뒤로 끊어서요. 이거는 문제가 생겼죠. 여기서 안 나갈 수가 없는데요. 자, 여기서 한 칸. 흑이 철벽이라기보다는 백의 수가 워낙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쪽을 네. 찍히는 순간 백이 수가 너무 없고요. 만약에 이쪽과 수상전을 하려면 이 자리는 둬야 되고 백이 6수 그렇다면은 여기 수를 좀 줄이는 거를 봐야 되는데 여기를
끼운다면은 뭔가 좀 수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네. 일단 근데 백의 입장에서는 저기에 흑도를 잡더라도 여기가 다 조여 붙여지면은 집으로 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를 늘립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흑이 네. 이쪽을 그냥 이어버려도 중앙에 뭐가 없나요? 중앙에 백이 뭐가 있을까요? 봐주기 좋은 입장에서는 그냥 이쪽을 바꿔두는 게 가장 깔끔한데요. 네,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네, 계속 선수 교환을 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한 길로 갑니다. 현재 백은 6수. 네, 지금은 백이 흑도를 잡더라도 중앙 쪽에 싸발려진 게 너무 모양이 좋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는 백이 잘 안 되겠죠. 흑은 만족을 한 것 같습니다. 싹싹하게 물러났고요. 백이 얼마 못 나가고 막혔기 때문에 우변도 그렇고 흑의 모양이 제법 큽니다. 네, 지금 여기가 다 집이 되면은 네. 집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요. 이 귀를 거의 살려야 되는 느낌이에요. 어느 정도 흙이 이런 식으로만 집이 되고 여기를 따내더라도 네, 집으로는 흙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전체 백도를 우변을 좀 깨면서 살아야 되겠죠. 치중 들어오는데요. 오히려 이 편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백, 흑이 다 잡으러 왔기 때문에 사는 도중에 이 수순들은 좌변을 일단 깰 수는 있어요. 네, 그렇죠. 백이 지금 좌변 쪽을 좀 깨면서 네. 살아야 개가를 맞출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흙이 잡으러 온 이상에는 백이 만약에 산다면 그런 진행이 되겠죠. 네, 부분적으로는 여기를 만약에 흙이 한 점을 따내고요. 이 자리를 두면은 여길 두는 것은 흙이 한 수가 늘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여 그래요. 붙이는 게 다 네. 선수예요. 음, 그렇다면 이쪽을 찔러야 된다는 얘기고 이었을 때 흙이 이곳을 찌르지도 못하네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면은 백이 여기가 선수가 되더라도 뒤로 돌아오고 따내더라도 여기가 패 형태가 되니까 네. 네, 백이 좀 당하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손을 돌렸는데요. 백은 지금 좌상 포기를 한 건가요? 네, 글쎄요. 포기를 한 것 같은 게 이렇게 교환을 했다는 것은 네. 수를 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정말 바둑의 상대성이라는 게 음, 무시할 수가 없나 봅니다. 왕처진 선수에게 상대 전적에서 밀렸다는 게 네. 그게 좀 한 가지 마음에 걸렸었는데 오늘 대국도 그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최근에 보여줬던 성적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신진서 선수가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오늘 네. 대국도 그 상대 전적을 좀 무시를 하고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흐름은 신진서 선수가 거의 패배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두 선수가 못 만났었거든요. 2014년 이후로 5년 만인데 갑조리그에서 신진서 선수가 활약을 하더라도 주장급으로 나가고 왕쩌진은 같은 팀에 뭐 탕웨이싱이나 시어라우가 있으니까 주장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포지션이 다른 두 선수이기 때문에 평소에 잘 만날 일이 없었던 건데요. 오늘은 신진서 선수 초반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초반은 참 출발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만 돌이 부딪혔을 때 좀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 중앙이 백이 손을 뺀 건가요? 글쎄요. 중앙을 닫았을 것 같은데요. 좀 오류가 있었을까요? 네,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우하 비어 있고요. 신진서 선수가 일단 좌상 쪽을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마지막 승부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클로비스배 4강전입니다. 네, 일단 백이 받았고요.
수상전은 한 수 차이로 백이 제압을 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백은 좌변 쪽을 고스란히 내줘서는 집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뭔가 마지막 승부수를 날려봐야죠. 네, 왕쩌진 선수도 정말 속기를 잘 두네요. 네, 중간중간 벌어지는 전투에서 흔들릴 법도 한데 네. 계속해서 냉정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면서 지금 신진서 선수에게 전혀 빈틈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은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좌변의 백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다음의 응수를 보고 있을 텐데요. 받았는데요. 참 안전하게 두네요. 네, 지금 이렇게 네. 봤더라도 이 백돌이 연결이 안 되죠. 호구를 치는 것은 치받고 입구자를 두는 것은 여기 찝는 게 선수기 때문에 네, 쉽게 돌파를 해서 이것도 백이 연결이 안 됩니다. 네. 좌상 쪽은 흙이 치중 들어온 한 점 잡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아, 이곳이요? 네. 이곳은 백이 두더라도 흙이 찝어서 네. 나갈 때 젖히면은 계속해서 뭔가 차단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백이 수가 부족하죠. 네, 신진서 선수가 버티고 있는데요. 상대 응수가 정확합니다. 네, 이번 대회 신진서 선수가 중반 내내 강렬한 모습만 보여주다가 오늘 대국은 왕쩌진 선수의 침착함에 그리고 침착하고 묵직한 한 방에 무너집니다. 네, 이제는 이 바둑을 돌이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바둑의 마지막 기회를 찾고자 한다면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겠죠. 중앙 쪽에 백이 기회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곳을 흙이 늘었을 때 네. 여기를 뒀을 때 먼저 이곳에서 공작을 하는 것이 가장 흙의 입장에서 까다로운 수법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직선적인 공격을 선택을 했고요.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 이곳에서 한 번의 수익기의 착오가 있으면서 신진서 선수가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변과 중앙 쪽 백집이 크게 나긴 했는데요. 좌우의 흙집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는 커 보입니다. 좌변에 109점은 살려나오지 못하게 됐고 전체는 흙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흙이 다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왕쩌진의 사석 작전이 제대로 통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신진서 선수가 대마를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곳에 단수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게 어땠을까라는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네. 그곳에 단수가 되면서 이바둑은 급격하게 기울었기 때문에 왕쩌진 선수의 작전이 잘 들어맞았죠. 네, 결과 나왔네요. 여기서 돌을 거뒀습니다. 왕쩌진 선수의 흑불계승입니다. 네, 오늘 신진서 선수에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중국의 왕쩌진에게 준결승전에서 막히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또 다른 선수가 한 명 더 있죠. 신민준 선수도 준결승에 진출을 했는데요. 자, 상대는 중국의 딩하오입니다. 역시 준결승전 한중전으로 치러지고 있고요. 신민준 선수도 상대 전적은 한 판 물러나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네. 최근에 둔 바둑이었고 예. 네, 이대국을 승리를 한다면 바로 서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신민준 선수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자, 바로 또 다른 준결승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과연 이 바둑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신민준 선수 대 딩하오의 준결승전 단판으로 치러집니다. 네, 상대 딩하오 선수는 우리 신진서 선수와 같은 나이죠. 2000년생에 2014년 입단했습니다. 랭킹은 중국 선수 중에서는 이번에 가장 높은 선수로 보여지고요. 27위입니다. 신민준 선수는 4회 때부터 출전을 했는데요. 신진서 선수와 비교했을 때는 약간 늦게 글로비스배 참가를 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는 16강에 머물렀었는데 5회에는 바로 결승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작년이었죠. 중국의 쉬자양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사실 작년 대회가 정말 아쉬웠던 게 4강에 네. 3명의 한국의 선수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3명의 선수가 우승컵을 가져오진 못했어요. 네, 차례대로 2, 3, 4위에 머물렀는데요. 이번 신민주 선수는 글로비스배에서 좀 초반부터 전투를 많이 일으켰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선수 수법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네. 일단 장고대국을 두는 것과 속기대국을 두는 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이 협공 겸 하변 쪽으로 견제를 갔고요. 네, 최근에 가장 많이 두어지는 협공 중에 하나죠. 한 칸 협공과 네. 지금처럼의 협공, 이 두 가지가 최근에는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백이 붙였을 때 흙이 지금처럼 젖힌 순간에는 약간 신기한 바꿔치기가 될 거예요. 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건가요? 네, 지금 백이 바깥쪽으로 단수를 치는 것은, 이쪽을 단수 치는 것은 흙이 뒤에서 단수를 쳐서요. 네. 따내야 되는데 단수를 치면 음. 네, 백이 끊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흙이 나갈 필요도 없이 그냥 이쪽을 따내겠네요. 그러면은 이것과 지금 실전처럼 이렇게 끊는 것, 네. 이게 단수를 치는 것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아까의 진행이 백이 약간이라도 손해인 것 같습니다. 이 바꿔치기를 말씀하신 거군요. 네, 그렇죠. 아까 형태에서 네. 흙이 단수를 치는 게 아니라 이쪽을 잇는 것도 가능하네요. 그냥 이어서 진행을 한다면은 네, 백의 입장에선 지금처럼 진행시키는 게 최선인 것 같네요. 지금 이 모양이 호각이라는 건가요? 네, 이 형태가 네. 얼핏 보면 흙이 엄청 좋아 보이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일단 초반에 거북등을 준다는 것이 상상이 안 가거든요. 게다가 흑은 한 개를 패석으로 줬고 백은 두 개를 버린 거니까요. 네, 하지만 백이 위치한 돌들이 네. 집 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실리로는 백이 득입니다. 네. 네, 서로 그냥 자신의 길만 걷고 있어요. 이쯤 되면 우변은 흑집으로 쳐줘야겠죠. 글쎄 백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네.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뭔가 흙에게 깔끔하게 집을 내주진 않겠죠. 약간이라도 활용을 하면서 최대한 흙 모양을 견제를 할 겁니다. 네, 역시 더 깊어지기 전에 들어옵니다. 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16강부터 신진서 선수의 판이 승패를 떠나서 훨씬 빨리 끝나요. 네, 신진서 선수는 평소에도 뭐 1시간짜리 대국을 두더라도 네. 선택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아,
네, 대체적으로 대국이 일찍 끝나는 편이죠. 네. 네, 아직도 신민주 선수 지금 판 빠르게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만 실전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자, 우하귀에서 백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수를 꽤 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일단 우아 쪽이 흑기였는데 이렇게 네. 끊고 단수를 치면서 우아 쪽을 둔다면은 일단 실리로는 꽤 득을 봤어요. 이 정도의 진행이라면 백이 충분한데요. 단수까지 쳐서 굴복시키고요. 한 점을 제압하겠습니다. 네, 거기를 붙인 것은 재밌는 수인데요. 만약에 백이 받게 된다면은 뭐 이런 자리가 선수로 들었을 때 이 자리가 남아 있어요. 끊고 나서 단수를 치면은 백이 나가더라도 아, 회돌이 축이 되나요? 네, 회돌이 축으로 백이 잡힙니다. 아, 그래서 우하를 결정짓지 않고 좌상부터 응수를 물어봅니다. 백도 가만히 받을 수가 없겠네요. 아, 이렇게 축을 둘러싸고 끊는 모양이 나오면 골치 아픈데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백도 해소를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백이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해소하는 게 아, 좀 더 흙을 급하게 만드는 의미는 있거든요. 뭐 귀 쪽으로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중앙이 중요한 거군요. 네, 다음에 이렇게 네. 막아서 한 점을 제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밀어 올리는 순간 지금은 백이 받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백이 우하에 얻은 만큼 좌하는 마음을 접어야 할 것 같은데요. 좌상은요? 네, 그렇죠. 좌상 쪽에서는 네. 약간 피해를 입기는 하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이번 판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신민준 선수가 지하철 쪽인데요. 네, 이렇게 실리가 많아지면 예. 기분은 좋죠. 네, 확실히 토끼대국에서는 실리를 먼저 차지하는 쪽이 좀 더 판을 쉽게 이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흙은 좀 고심이 되겠습니다. 중앙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네, 지금 형태에서는 이 흑돌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키워야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백이 이런 식으로 흑도를 몰아가면서 진출을 한다면은 흑은 이도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뭐 붙인다든지 아니면 이런 쪽을 막아서 중앙을 넓히는 게 보통입니다. 살짝 비스듬히 흑마를 하죠. 네, 지금은 백도 이 상변보다는 좀 중앙 쪽을 중시하면서 두고 싶은데요. 계속 집을 챙겨가면서 버티고 있거든요. 중앙 이제 슬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곳이 하변밖에 없고요. 네, 지금 이쪽을 한 칸을 뛰는 게 가장 무난한데요. 네. 흑돌의 기대서 나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백이 우하 쪽도 차지를 했고 네. 좌상 쪽도 어느 정도 피해 없이 막았고 상변 쪽도 집을 지었기 때문에 실리로는 백이 확실히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흑은 중앙 쪽에서 최대한 집을 기대를 해야 되는 형태인데 글쎄요, 딱 봤을 때는 큰 집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최대한 틀어 막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나요? 네, 계속해서 공작을 하죠. 네. 부분적인 형태로는 이쪽을 젖히면은 끊는 것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탈출이 가능하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계속 버텨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잘 잡힐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어제 대국에서는 신민준 선수가 바둑이 한번 좋아지고 나서는 계속해서 쉽게 잘 반면 운영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갔는데 네. 오늘 대국도 지금까지의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은 거의 흑집을 좀 파워를 하고 승기를 잡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네, 좋은데요. 끊어놓고 중앙 쪽으로 헤엄쳐서 수를 꽤 늘려놓으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흑도 수단을 부립니다. 네, 지금 100 입구자를 둔 수는 좀 재밌네요. 그냥 늘어서 두더라도 쉽게 네.
백이 연결이 가능한데 입구처를 뒀다는 것은 좀 더 욕심을 내보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변에 끊긴 흙 두 점은 살아갈 수 있나요? 네, 지금 이 자리를 네. 끊으면 잊고 나왔을 때 또 직접적으로 잡으러 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백이 수가 늘어난다면은 여기를 단수 치고 있는 순간에 흙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두 수 이상으로 늘 수가 없어요. 네. 나가고 나가더라도 붙이고 막으면은 이 자리를 막을 때 뒤에서 막으면 끊더라도 아래를 치는 순간 흙이 수가 늘질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갑니다. 과연 어떤 생각일지. 이거는 백이 너무 즐거운데요. 흙도 수를 늘리러 가는 거 아닌가요? 네, 만약에 여기를 잇는다면은 그때는 단수를 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 백도를 잡으러 가면은 이거는 흙이 가능한데요. 네. 문제는 백의 입장에서 이렇게 단수를 아, 굳이 한 점을 살릴 이유가 없군요. 네, 단수를 치고 이 두 점 쪽을 잡더라도 이 백돌이 잡힐 돌은 아니죠. 아, 정리를 안 하고 갔습니다. 좀 더 욕심을 부린 걸까요? 네, 좀 더 욕심을 부린 거긴 한데요. 네. 네, 제 느낌에는 아까의 진행이 좀 더 깔끔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상변 쪽에 백집이 많이 부서졌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좀 손해를 본 거죠. 네, 물론 어찌됐든 중앙 쪽에 백돌만 깔끔하게 산다면은 이 바둑을 잡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흙이 어떻게든 한 점을 선수로 따내고 싶어 하니까요. 백은 건드려주지 않습니다. 백도 상변이 많이 파괴가 됐고요. 네, 어찌됐든 백은 중앙 쪽만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네. 바둑이 너무 즐겁네요. 상변이 깨지긴 했지만 그 전에 벌어놓은 것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도처의 실리들이 든든합니다. 아, 끝낸 게 되는군요. 네, 흙도 최대한 버티는 건데 이런 자리를 끊고 늘면은 기분이 나쁘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은 지금처럼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뒤쪽에서 받아주는 것은 백이 너무 쉽게 모양을 갖추니까 네, 흙의 입장에서도 최대한 백을 괴롭히는 거죠.
어찌됐든 이곳의 처리가 백이 약간은 아쉽기는 한데 네. 형세는 여전히 좋아요.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 형세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최대한 간명한 처리가 지금 됐거든요. 그래도 흑도 우변 적당히 지키고 일단 상변에 4점을 제압하면서 집이 꽤 늘었는데요. 네, 이곳에서 흑이 한 10집 이상, 네, 한 네. 13, 4집 정도 집이 늘긴 했는데 아까 중앙 쪽에 흑이 막아가는 형태가 되었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는 이 중앙 쪽에 부서지면서 백집이 난 것이 훨씬 큽니다. 비교가 안 되네요. 네, 지금 그 수도 날카롭죠. 흑도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 집을 많이 깨겠습니다. 네, 신민주 선수의 우세는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판을 리드해 가면서 집으로도 부족하지 않고요. 이제 크게 변화가 일어날 곳은 정리가 됐습니다. 자, 현재 결승에서는 중국의 왕쩌진이 기다리고 있고요. 신진서 선수는 3, 4위전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3, 4위전을 둬야 된다는 게 좀 괴롭겠네요. 그렇죠. 이 패배의 아픔이 가시기 전에 오후에 치러야 하니까요. 네, 당연히 이번 네. 대회 우승을 생각을 하고 나왔을 텐데 그렇죠. 사실 속된 말로 좀 불맛이 안 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3, 4위전을 둬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불맛이 예. 안 난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네. 이제 준결승 치르고 한참 지나는 것이 아니라 뭐 거의 바로 휴식 없이 3, 4위를 치르기 때문에 준결승전 그 전판이 많이 생각이 날 것 같고요. 네, 확실히 오늘 준결승 대국에서는 초반에 출발이 괜찮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서 한번 스텝이 꼬이고 나서는 네, 바둑이 돌이킬 수 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네, 뭐 그래도 신민주 선수에게는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프 상으로도 백이 한참 앞서 있고요. 네, 지금은 백이 손 가는 대로 바둑을 두면 돼요. 그냥 흑이 하변 쪽에 네. 백도를 좀 압박을 했으니까 네. 이런 자리를 받아두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지금 앞서 있다는 정도가 뭐 거의 반면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 네. 반면 승부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바둑이 사실 집만 놓고 본다면 백이 꽤 이겨 있는 것 같은데 도처에 흙이 두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두다 보면은 차이가 좀 줄어들기는 합니다. 중앙이라든지 좌변, 흙의 두터움을 무시할 수 없겠죠.
제 눈에는 이 자리밖에 안 보이는데 일단 네. 심민준 선수는 계속해서 중앙 쪽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네, 최대한 흙집이 불어나는 것을 막고 있어요. 네, 이렇게 좌 쪽이 당하는 형태였더라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중앙보다는 좌 쪽을 두는 게 좀 더 컸던 것 같은데요. 네. 생각보다 꽤 들어옵니다. 네, 어찌됐든 형세는 백이 확실히 앞서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흙이 마지막 승부수예요. 아, 네, 여기를 끊었을 때 당연히 있는 거라고 신민준 선수는 생각을 했을 텐데 네. 지금 이쪽을 끊고 패 모양으로 네, 최대한 버텨가고 있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여기서 거의 승부가 나겠네요. 또 패를 하는 과정이 하변을 흙이 다 버텨야 하니까 좀 괴로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뭐 이런 데를 네. 먹여친다든지 이쪽을 찌른다든지 이런 팩감들도 사실 다 받아야 되는 형태라서 네. 패를 웬만하면은 백이 이길 것 같은데요. 네, 이럴 때는 백의 입장에서는 패의 덩치를 키우지 않고 네, 작은 팩감들부터 미리미리 써가는 게 좋습니다. 네. 하변에 자체 팩감을 아껴놓은 상태에서 백도 팩감 하나씩 소비를 하고 있고요. 흙은 거의 좌상이 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좌상 쪽과 이곳 네. 먹여치는 팩감이 있어요. 그 자리를 미리 단수 쳐서 물어보는 게 기민하네요. 백의 입장에서 안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약간 백도 안 받기는 애매하거든요. 아, 중앙 전체가 끊기니까요. 패의 덩치를 키웁니다. 아직 흙은 팩감이 남아있는데요. 네, 그렇죠. 일단 그곳을 먹여쳐서 쓰는 거는 좀 이상한데요. 집으로도 손해고 네. 이곳으로 두는 게 훨씬 득인데 백이 있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가일수가 되죠.
뭔가 이곳을 먹여쳐서 이렇게 팩감을 썼더라면 나중에 흙이 손해를 보더라도 절대 팩감이 하나 있는 듯한 느낌에서 지금은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패를 하기가 백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네. 흙의 바람대로 하나는 굴곡을 시켰는데요. 끌고 나옵니다. 하변만 하더라도 자체 팩감 꽤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자체적으로는 네. 지금 젖히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 둘, 셋. 네, 여기 젖히는 것까지 팩감이기 때문에 팩감이 꽤 나옵니다. 네, 이제는 백도 이 중앙 쪽의 팩감은 쓸 수가 없는 것이 흙이 해소를 하는 순간, 물론 백이 두면은 여기에 흙돌은 잡지만 네. 여기를 붙이는 순간 이 귀가 잡히기 때문에 백도 큰 팩감밖에 못 씁니다. 그러니까 하변이 다인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 여기를 단수 네. 치는 팩감을 쓴 것은 신민준 선수가 팩감 계산이 된 거예요. 음, 지금 흙이 앞으로 쓸 수 있는 강력한 팩감은 하나, 두 개 정도인데, 그렇네요. 네, 백은 지금 이쪽을 하나, 둘, 세 개까지는 쓸 수가 있으니까, 하나 여유가 있습니다. 네, 팩감이 한 팩감이 많죠. 네. 아, 여기까지 계산했을까요? 네, 지금 이것은 네. 백이 받고요. 다음 팩감을 아마 안 받겠죠. 자, 흙도 버티고 버틴 결과 이제 하변은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네, 지금 패를 해소를 예. 한다면은 이거는 승부가 결정이 됐어요. 물론 집으로는 하변이 꽤 커졌는데요. 지금 좌변 107점이 위험해 보입니다. 네, 이 백돌이 네. 위험하긴 한데 잡힐 돌은 절대 아니거든요. 아마 이 백돌이 잡히려면은 이런 곳들에 흙돌이 있어야 네. 네, 이래야 잡힐 것 같은데 이래도 그래도 의문인가요? 깔끔하게 잡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잡힐 것 같긴 한데 지금 여기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백이 여기서 한 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중앙 쪽에 먼저 응수를 한다면은 이 백돌은 쉽게 삽니다. 자리 잡아갑니다. 일단 흙도 처절하게 버티고는 있는데요. 네, 백도 그냥 이쪽을 한 칸을 띄었으면 네. 정말 쉽게 사는데요. 이렇게 입구자를 두면 아, 이곳과 네, 중앙 쪽을 연결이요? 연결하는 것 네. 맛보기인데 지금 이것도 살긴 합니다. 네, 단수를 칠 때 이으면 이곳을 밀어 올려서 그대로 연결이 되나요? 네, 그대로 연결이 네. 되거든요. 또 패가 났어요. 아, 역시 패감이 참 없었죠. 네, 여기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신민준 선수 불계승을 거둡니다.
네, 아쉽게 신진서 선수는 탈락을 했지만 신민준 선수는 중국 선수를 꺾으면서 결승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바둑은 역시 신민준 선수 그 전판처럼 안정감 있게 푼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우세를 잡고 나서는 완벽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이제 우승까지 한 판 남았습니다. 신민준 대 왕쩌진의 대진이 됐고요. 결승은 오후 1시에 펼쳐지게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